채널 얘기로 176개 시작하겠습니다. 황선 진행자께서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2주째 대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아마 만나 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일부터 시작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정원과 청와대의 공안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촛불 투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대선 부정선거에 휘말려서 전국을 헤쳐나가기 어려워했던 박근혜 정권, 정권 위기에 몰렸던 이 정권의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식으로 취임 6개월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대대적인 공안몰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기본은 이 사건의 성격은 유신독재 재건의 사건이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보개혁 진영들이 최근에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전국 문제에 대해서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민주수호와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정확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의 고삐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미 대화 진행 양상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민권연대 김준성 정책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별 문제 없습니까 요즘? 네,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공안 탄압이 지금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현재는 지금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 진보개혁 진영들 촛불 투쟁에 참가하는 모든 세력들을 대상으로 확대될 것이다. 네. 이게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소문 들려오는데요. 뭐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촛불 투쟁에 나선 우리들이 이 움직임에 대해서 절대 위축되거나 주춤하면 오히려 쟤네들이 더 기세등등해진다.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뇌란죄라는 카드 자체가 사실 얼마나 궁지에 몰렸으면 이런 카드를 이제 40년 만에 꺼냈겠습니까? 자, 얘기를 좀 해보죠. 시국이 역시 뒤숭숭합니다. 지금 현 정국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 맥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 시국이 정확히 이제 한 41년 정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비단 이제 뭐 박정희 독재 정부의 유신의 재판이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이제 이 북미 관계 이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정확히 이제 한 41, 2년 전이죠. 71년도에 당시 이제 이 서울대생 내란 예비 음모 사건이라는 게 터졌습니다. 네, 그때 당시도 이제 혐의가 내란 예비 음모죠. 네, 정확히 똑같네요. 그리고 이제 197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급진전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핵폭탄 실험에 성공을 하고 인공위성 실험에 성공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을 해서 이제 중국과 당시 이제 주은래 총리와 함께 이 관계 정상화의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이런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북한도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 정책에 이제 나서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72년도를 보면은 이 박정희 정부는 그때 당시 이제 전태일 열사가 이제 분신을 하시고 그러면서 굉장한 이제 이 제3공화국의 이른바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72년도에 이제 이 자신의 신복이었던 이 이우락을 보내서 7.4 남북 공동 성명을 이제 7월달에 합의를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정치적 명분을 가지고 10월달에 이제 10월 유신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 40년 전으로 되돌아보면 거의 비슷하죠. 지금도 그러네요. 이제 북미 관계가 지금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는 이런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발전 압박 속에 놓여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권의 치명적인 정통성 문제인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선거 사건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헤쳐나가기 위해서 과거 이제 자기 아버지가 했었던 것처럼 이제 이 내란 예비 음모죄를 걸고 어쨌든 남북 관계는 풀고 국내에서는 공안 정국을 갈 것이다. 이런 분석을 했는데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방송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게 유신독재 재건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40년 전 유신 시절을 재판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의 사건으로 명명을 하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때 당시 이 주되게 이제 공안 통치를 했던 김기춘이 그때 네. 당시 이제 박근혜 어머니였던 유경수 여사의 그 뭐냐 암살범을 자백해 받아낸 사람이잖아요, 김기춘이. 네, 네. 그래서 이제 김기춘의 머릿속에서 거의 이번 판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네. 그때 당시와 뭐 거의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요 시국이 굉장히 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요 사건이 이제 진짜 블랙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결국 누구에게 이득이 갈 것이냐, 현 정국에서 뭐 답은 뻔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득을 네. 얻는 자가 누구인가를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동북아 변화 이제 움직임 이런 것 좀 한번 분석을 해보죠.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41년 전 그런 구도랑 비슷하다, 동북아 질서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움직임들을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중국과 미국이 다 이제 북을 갔고 가 있고 오늘 들어가고 뭐 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육자회담 그 중국 측 수석 대표가 이제 방북을 했죠. 네, 그래서 네. 26일 날 우다웨이 중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이제 방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나서 이제 협의를 했는데요. 이제 둘 다 이제 육자회담을 이제 총괄 지휘했던 이 당사자들인 만큼 아마 중국 간 육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주되게 이제 협의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지금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 얼마 전에 방문을 해서 3자 혹은 4자 회담을 강력히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된다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중국이 지금 미국에게 이 북미 관계 정상화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이제 그것을 주되게 이제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육자회담으로 중국은 이제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북중 관계 움직임 보면 몇 가지 좀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난 7.27 때 열병식 네.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중국의 부주석이 그렇죠. 네. 부주석이 갔는데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핵배낭 부대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막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 네. 그런 장면하고 또 최근에 우다웨이가 이제 방북을 해가지고 전승기념관 방문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북중 간의 어쨌든 관계 문제를 좀 보여주는 좀 특이한 좀 장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오늘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요. 뭐 갔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그러니까 방북을 한단 말이죠. 네, 그 소식 좀 그렇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김정은 체제가 이제 출범을 하고 나서 지금 미국의 고위 관리가 공식적으로 가는 거는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요? 예. 이제 정부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은 몇 번 갔었지만은 고위 관계자가 간 건 이제 처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바로 이 로버트 킹 대북 인권 특사의 방북이 지금 북미 관계 이 발전에 이제 전 신호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미국에서 발표한 주된 명분은 그겁니다.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계 미국인인 케네스 배, 한국 명으로 배준호, 배준호 씨가 지금 북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다가 지금 북한에 지금 수감 중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석방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케네스 배가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로버트 킹 특사가 가서 그때 당시도 억류되었던 미국인을 같이 데리고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과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이 케네스 배 씨의 이제 수감 생활 일상을 조선신보를 통해서 공개를 하면서 이번에는 그냥 쉽게 나오지 못할 거다. 실제 북미 관계 정상화나 적대 정책 철회에 확고한 의사가 있을 때 내보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로버트 킹 대북 인권 특사가 가서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서 케네스 배 씨의 이제 석방이 좌지우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날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정세 분석에서 중요한 그렇죠. 요인이거든요. 네. 30일이면 오늘이면 이제 그 일찍 구레던 가디언 훈련이 끝나는 날입니다. 네, 그날 딱 맞춰서 네. 지금 이제 들어간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로버트 킹 특사의 지금 움직임을 보면은 이 로버트 킹 특사의 지금 방북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이제 북한을 먼저 간 게 아니고요. 한중일을 다 순방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19일 날 중국에 가서 네. 중국 관련 이제 유엔 관련한 당국자들을 이제 주되게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22일 날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는 이 청와대 관계자, 그 다음에 통일부, 외교부를 두루 다 만났습니다. 이 거의 대북 관련한 이 주무부서들을 다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인권 관련한 무슨 포럼 같은 거를 또 진행을 했죠. 27일 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8일 날 일본에 넘어가서 일본 당국자들을 만났습니다.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은 한중일을 돌면서 실제 이제 이 미국의 향후 이제 이 대북 정책의 방향을 이 조율을 할 건 조율하고 통보할 건 통보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북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또 과거 사례들을 좀 보면 지금 로버트 킹 방북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11년 5월에도 이 당시 이제 로버트 킹이 방북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때는 이 억류됐던 미국인 이름이 에디 전이라고 한국명 전용수 씨가 그때 당시에 이제 네. 억류됐었는데요. 그때 당시도 이제 이런 뭐 억류 인사를 석방한다는 명분으로 들어갔지만은 실제 이제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2011년 후반기에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당시 이제 미국 보조어스 특별대표가 3차례 이제 북미 최고위급 회담을 하게 된 이제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2년에 229 합의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선례를 봤을 때 지금 이제 로버트 킹 대북이권 특사가 방북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북미 간의 이제 고위급 회담이 진행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다음 달에 지금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방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방한뿐만 아니라 한중일을 이때 다 도는데요. 그때 역시 한중일과 이제 최종 조율을 하고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이 글린 데이비스와 이제 김계관 부상이 북미 최고위급 회담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최고위급은 아니지 않나요? 고위급 정도로? 그죠? 아니지 이제 이 최고위급이라고 하면 이제 뭐 사실 국무장관 정도는 와야지 이제 최고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229 합의 정도 수준을 이제 만들어내는 정도의 지금까지 이제 최고위급 합의는 그 정도 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계관 부상과 이제 대북정책 특별대표. 근데 이제 지금 국면은 어떻게 보면 북미 관계가 그냥 예전에 229 합의 수준을 넘어서 근본적인 전환을 지금 맞이할 정도가 저는 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 이제 1차적으로는 고위급 회담을 이제 김계관 부상과 글린 데이비스 부상이 하고, 여기서 합의가 마무리되면 사실 이제 더 고위급인 캐리나 이제 더 인사들이 이 교류하는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케네스 배시가 이번에 그 로버트 킹하고 같이 못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카터가 원래 방북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날짜는 안 정해져 있지만 네. 카터가 전문이 이제 데려오는 옹기자를 데려오는 역할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을 남겨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카터는 또 다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방북을 하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네. 이제 만약에 이번에 케네스 배가 이제 같이 나오게 된다면 이후에 이제 그 예정되어 있는 카터의 방북은 좀 또 다른 차원의 또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네, 싶은 맞습니다. 거죠. 방북 이제 가서 방북을 해서 억류된 인사를 사실 이제 가서 이 귀환시킨 인사가 뭐 카터, 그다음에 여기 있던 로버트 킹, 그다음에 뭐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있었고, 뭐 리처드슨 뉴멕시코 전 주지사도 있었는데 뭐 다 이제 격은 다르긴 하지만은 뭐 역할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 저번 방북 당시에 거의 이제 이런 북미 관계에 영향력을 못 미쳤던 그런 사례가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로버트 킹 특사가 근데 방북을 해서 만약에 북미 관계에 전향적인 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뭐 이후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입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런 전향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고 케네스 배를 데려오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북미 간 움직임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가기 위한 그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 속에서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른 거는 뭐 그나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나 이산가족 문제는 빠르게 되고 있는데, 이 속에서 금강산 관광 지원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황당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황당하지 않은 사례가 사실 더 없긴 무엇을 한데 상상하든 이상을. 아주 놀라운 지금 협상의 달인의 모습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뭐냐면 이제 원래 이제 북에서 이 금강산 회담을 8월 말 9월 초에 이제 하자고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빨리 이산가족 상봉 회담이랑 같이 하자라고 그래서 이제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이산가족 회담이 이제 끝날 쯤인 9월 25일 날 다시 하자라고 이제 다시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북한이 조금 양보를 해서 그러면 이제 8월 말이 어려우면 9월 초에라도 하자 이렇게 이제 좀 더 시간을 땡겼죠. 근데 갑자기 박근혜 정부가 9월 25일보다 더 늦은 10월 2일에 회담을 하자라고 이제 터무니없는 이 시기를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분은 물론 이제 그때 당시 이산가족 뭐 상봉도 있고 뭐 실무자들이 뭐 바쁘고 뭐 이런 게 주된 명분인데요. 통일부 할 일이 없었는데 그동안 이것도 적십사 짜장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주체는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사실상 10월 2일로 늦추자라는 거는 이대로 지금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사는 없다라는 저는 좀 통보이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인가요? 속도 조절이라기보다는 박근혜 정부에 그런 이제 컴플렉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마치 이 국면을 주도하는 듯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대로 이제 북에서 지금 금강산 관광 하자고 계속 제안하고 있으니까 이대로는 열어주지 않겠다. 좀 이런 강력한 입장을 좀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요. 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도 8월 14일에 있었잖아요. 네. 8월에 이제 선물을 주기 위해서 10월 2일도 아마 14일에 맞춰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제안한 거 아닐까요? 네, 뭐 안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이제 근데 이거 관련해서 금강산 이제 투자 기업인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보다 더 심하게 5년 넘게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뭐 정부에서 뭐 통일부 장관 만나보지도 못했다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역제안한 거에 대해서 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유감을 표한다 이런 입장을 이제 나올 정도로 강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저는 이것도 지금 이제 북미 회담과 많이 연관돼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북미가 아마 최고위급 회담이 열릴 수준으로 지금 만약 9월달이 된다면은 저는 박근혜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기 어렵다라고 보고요. 9월달에 이제 최고위급 회담이 어떻게 열릴 거냐에 따라서 저는 좌지우지 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좀 여러 가지 지금 개성공단 남북 공동이 구성이 합의됐잖아요. 네네. 운영 합의서도 합의가 됐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그 명단 교환, 1차 교환 이제 진행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남북 관계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네, 있는 그렇습니다. 국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쭉 기사를 한번 보니까 뭐 이산가족에서도 뭐 남측의 최고령이 95세이신 분도 계시고 이제 북에서는 87세인가 아무튼 이제 이런 분들이 마지막까지 이 상봉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하시는 모습들도 되게 이제 좀 감동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개성공단 이제 이거 개성공단 관련해서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남북 공동의 구성 운영을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공동이 1차 회의를 개최를 9월 2일 날 지금 이제 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이 1차 공동회의가 개최가 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난황들이 조성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냐면 이제 북한에서는 즉각 개성공단을 지금 정상 가동을 하자, 요게 이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금 개성공단 이 중단 사태에 대한 이것을 먼저 이제 책임 문제를 지금 거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이 공동회의가 구성이 되더라도 지금 정상화가 언제쯤 될 것인가는 아직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네. 네. 뭐 기업가들은 뭐 당장 지금 재가동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북쪽 소식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을지 프리덤 가든 훈련이 이제 계속되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어제인가요? 이제 북한의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발표가 됐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에서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하고 이제 한국의 대화 평화 환경에 유익한 결단을 촉구해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되게 말하고 있는 입장이 뭐냐면
이 지금 을지프리던 가디언 연습을 하루 남기고 사실 이제 이야기한 거는 이제 을지프리던 가디언 훈련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소회와 지금의 이 아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런 냉전적 사고와 전쟁 훈련에 대한 전 종합적인 규탄의 입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훈련에도 미국의 핵 전략 폭격기가 동원이 됐다라고 이제 북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UFG 훈련을 간단히 이제 개괄을 해드리면 이번에는 이제 해외 병력 3,000명, 그 다음에 주한미군 이 3만 명,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뭐 군단 함대 사령부 비행단급 한 5만 명 정도가 참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이제 한 다른 나라 7개국 정도가 이제 참가를 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그리고 이제 한국 공무원들도 한 뭐 몇십만 명 참가를 했죠.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전쟁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북미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북에서도 이거 대화 여기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지금 이제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이 행태에 대해서 지금 이 뭐 한국 정부나 아니면 미국이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화에 나서자라는 이제 이런 입장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지금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케네스베가 케네스베가 아니죠. 로버트 킹. 네, 로버트 킹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로버트 킹을 두고 좀 이런 입장들을 미리 얘기한 게 아닌가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좀 조용하게 치러진 그렇죠.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 뭐 톤다운이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불거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좀 나름 그 조용히 지금 진행한 것 같은데 네. 그 북에서 주장하는 미국의 핵 전략 폭격기 동원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있었나요 혹시?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요, 여기에 대한 뭐 어떤 다른 언급은 저는 못 봤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굳이 이런 이번 훈련 특징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이 한국의 을지 훈련을 중심으로 이제 공무원 동원한 민간 훈련을 중심으로 많이 보도가 나오고 사실 이제 이 한미합동 군사훈련 같은 경우는 거의 잘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이나 한국 정부도 지금의 군사훈련을 부각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운 국면이기 때문에 좀 이런 이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지난 주가 아니죠. 이번 주에 27일 날 북한 인권 관련한 토론회가 지금 연세대에서 있었죠. 예, 거기 그렇습니다. 로버트 킹 특사가 가가지고 뭐 역할을 한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참가했던 그 UN 뭐 북한 인권 특별위원회인가요? 거기 관계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뭐 북의 인권 실상에 대해서 북에서 만약에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책임이 북에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네. 남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주장하는 쪽에서 이번에 국정원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네. 입증 책임이 국정원에 있는데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타 이제 이 그 사회비 언론들 또 지식인들도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서 해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거는 아니라 입증 책임을 피의자한테 얘기를 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도 네. 이제 북에서는 이제 미국의 핵 전략 폭격기가 동원됐다고 주장했으니까 아니라는 책임을 미군이나 한국이 돼야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북에서 이제 중대한 또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선 8월 25일이면 그 선군절이죠. 북에서 얘기하는 선군절.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 정치를 시작한 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날 휴일로 네, 국가 공휴일로 명절 네. 지정을 했더라고요. 이날 맞아서 북에서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선군절 담화를 이제 발표하고 또 연이어서 이제 정치 군사적 행보를 했는데 그 좀 설계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제 선군절이 지금 이제 북의 공식 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많은 이제 뭐 중앙 보고대회나 무도회나 뭐 좀 이제 축제처럼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금 이런 선군절 그리고 이제 북의 선군 정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일뉴스에 따르면은 이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 혁명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 나가자라는 이제 이런 제목의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주된 내용은 이런 겁니다. 1960년도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유경수 뭐 탱크 사단을 방문한 날로부터 이제 지금 이 선군절이 이제 유래가 됐는데 이러면서 이제 북한이 이제 이런 선군을 중심으로 소위 이야기하면 군대를 중심으로 지금 이제 쭉
국가를 운영하고 여기에 이제 큰 의의가 있다라는 주된 이제 내용들이 아마 이제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 업적에 대해서 지금 이제 평가하고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통일뉴스에 보면 전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북한 바로 알기 차원으로 좀 제가 이걸 봤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이제 북한 체제에서 이 성군 정치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 왜냐하면 소위 이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북이 이제 이 군 중심이 아니라 성군 중심이 아니라 이제 경제와 대외 개방을 중심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주장은 사실 이제 일면적인 주장이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이제 북에서는 이제 이 군대를 중심으로 한 그 자체 국가의 중심 역량을 배치를 하고 거기에 기초로 해서 이 경제 발전이나 대외 정책 이런 것들을 쭉 발전시킨다라는 좀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가 개최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초에도 한번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26일 날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이 회의에 참가를 해서 지금 이제 이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라는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지침이나 결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중앙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국방 부분에서 향후에 지금 저는 여러 가지 국면들이 앞으로 조성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실 이제 북미 간의 이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게 잘 진척은 되리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 군사적인 공방이 다시 한번 저는 오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런 데서 이제 이런 이 어떤 향후에 이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합의가 되지 않았나 싶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북한이 지금 자체 군사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군사적 힘을 우위에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이제 대화 공세를 펼쳐 나가겠다. 그러면서 이런 동북아에서 리더십을 펼쳐 가겠다. 이제 이런 주장들도 지금 조선 신보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런 이 회의나 여러 가지 공간들에서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을 해 보면 결국 이제 9월 달부터 지금이 8월 30일이죠. 이제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북미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 북미 대화를 추동시키는 힘은 결국 이제 북한은 자신들의 이제 군사력을 보고 있는 거고요. 이 군사력을 중심으로 미국을 압박을 해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자체 준비를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동북아에서 북미 관계를 중심으로 한 변화의 조짐들이 굉장히 이제 큰 움직임들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것이 아마 오늘 내일 있을 북미 간 접촉, 로버트 킹이 이제 방북을 분석을 해보면 대략적인 흐름이나 속도 이런 것이 좀 예측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격적인 북미 대화의 신호탄이라는 주제로 해서 그 한반도 문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